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갑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조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 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간목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무잖아요. 나무. 오행으로 이제 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라고 해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나무라고 해서 성목이 되면은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 쓰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어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는데
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춘절 봄에는 금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그래서 저기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는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봄에 감목이라고 하는 을목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이라고 해서는 맹아라고 하죠. 그래서 봄에 피는 새싹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와서 그 새싹을 쪼아 먹거나 또는 그 새싹이 나는데 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쓴다. 특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감목의 새싹을 아름답게 틔우고 봄,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크게 성장해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를 얻어서 또 감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감목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감목이 봄에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인데 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월의 감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봄의 감목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일단은 순리, 하늘의 천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감목도 역시나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이렇게 감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고 하면 천화지윤이라고 하죠.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어떻게 윤택해서 감목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묘월의 감목의 하나의 용신을 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전혀 경금을 쓸 수 없습니까? 라고 봤을 때 묘월의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금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묘월의 감목이 인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목이 너무너무 왕한 경우에는 당연히 뿌리 있는 경금을 가지고 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경금으로서 감목을 밑동을 싹둑 잘라서 제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봄의 나무가 가지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 가지에 꽃봉오리가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이 너무 꽃이 많이 피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부 좀 꽃들을 따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개체수가 많이 열리게 되면은 오히려 튼실한 과일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꽃을 따거나 아니면 가지 자체를 조금씩 이렇게 꺾어서 전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해주는 말씀처럼 전지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화를 대동해서 같이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명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 금을 쓰지 않는 것은 입춘부터 어디까지? 우수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모기왕에도 금을 쓰지 않는데 우수가 지나면서부터 고구 전까지는 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목이 너무 왕한 경우에는 물론 병화 개수를 써도 나쁘지 않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금이 있을 때는 금을 시용할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다?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경금정을 쓰는 것은 봄에는 차선이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라고 하는 것 정리하면 최선은 병화 개수, 차선은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다. 선생님 병화 개수만 쓸 수 있는데 정화는 쓸 수 없고 임수를 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임수하고 정화될 수 있을 수 있지만 병화 개수를 쓰는 것에 비하면 공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보는 틀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생시가 갑자, 시일 수도 있고, 을족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보면서, 이 전체 글자의
틀, 격국, 그 다음에 이 8글자 안에서 용신의 개념을 발굴해 내고요. 그 대운에 따라서 이제 용신이 기운이 채워지면 좋은 것이고, 용신을 오히려 극하거나 용신을 합거하거나 용신을 기반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좋지 못한 사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대가리 소리가 다 비워놓는 이유가 눈으로 먼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 원령,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을 보면서 격국과 용신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견겁재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비견겁재. 근데 이제 이 격국을 논할 때는 저거를 갖다가 뭐 겁재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으로 제왕지가 되면 그 일간의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양인 격이다라고 하는 공직의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인 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는데 이거는 극왕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참고로 양인격이 되는 것은 양인격은 양인격은 양간만 논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고,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격,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는 5월에 태어나면 양인격, 경금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 그 다음에 마지막 임수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이 을목 또는 뭐 병화, 을목, 정화, 기토, 그 다음에 뭐 신금, 개수 등등을 양인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 봤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음간만 논하는 것이 음인이고요. 양간은 양인을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 되면 신왕사주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참고로 그거는 제가 걸록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간이 왕하다라고 했는데, 양인격하고 걸록격하고 차이는 뭐냐면, 같이 일간이 왕하지만 걸록격은 어느 정도 중화가, 간목이 원령만 듣고 보면 어느 정도 중화, 그 강도가 어느 정도 그냥 감내할 정도로 왕하다라고 봤을 때, 양인격은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보면 돼요. 말로 치면 과유불급, 너무 왕한 거 아니야? 과유불급 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극왕해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양인격인 사람들 또는 양인도가 되는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중화가 되지 않는 한 난폭하고 좀 강하고 남들 좀 상처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격들은 뭘 해야 되나?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단어만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인을 중화하는 방법은 양인가살이라는 것이 있고요. 관인상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냥 식상으로서 설기, 순세해 세 가지 방법 정도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검색해보면 뭐 이런 단어들 검색해보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묘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니까 양인가살을 시키려면 경금이라고 하면 경금이 있으면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 있으면 요거는 관인상정이 되는 것이고, 또는 이제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으면 요거는 설기순세가 되는 것이다. 근데 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우리 적천수라고 하는 명리서가 있죠. 고서 중에서도 나름대로 거의 성경과도 같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춘불용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요. 가을의 나무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봄의 나무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봄의 나무는 맹아라고 해요. 새싹과 같다 또는 눈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싹이죠. 이 새싹을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새싹이 나무에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는데 서리가 내린다거나 또는 눈이 내린다거나 한파가 봄에도 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새싹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따뜻한 화를 취용한다. 병화든 정화든 이렇게
해서 병정화를 쓰게 되면은 묘월의 간목이 아까 말했던 양인가살, 관인상정이 아니라 이제 설기순세해 준다. 왕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서 그 간목의 기세를 순세시켜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경금이 있는 것은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금이 있으면 뭐 나름대로 경금으로서 간목을 이렇게 작벌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화를 쓰는 것보다는 국세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겠고요. 또 수가 있으면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금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금이 있으면서 그 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 묘월의 간목은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주면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수가 있는데 수가 약하잖아. 이런 경우 아까 말했던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간목 양이격이긴 하지만 관인상정, 양인가살보다는 이렇게 설기순세하는 국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연간의 간목 투출되어 있습니다. 양인격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목이 더욱더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지에서 오화를 얻었죠. 가보일주가 되는 것이고, 월간에 이렇게 정화 상관이 투출, 이게 바로 뭡니까? 말했던 왕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조금 멋있는 말로는 목화 통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죠. 근데 중요한 건 묘월의 간목이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묘월의 간목은 식상인 병화 또는 정화에다가 수를 얻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연지에는 진토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진토는 재성이긴 한데 이게 조금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좀 뻘거 같은 개념, 진흙 같은, 그래서 니사라고 하죠. 진흙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좀 멀긴 하더라도 목이 여기다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뭐 말라 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수의 기운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기를 좀 더 생시해서 보충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겠는데요. 자,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자수를 얻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고 나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좋지 못합니다. 왜냐? 일지는 오하고 좌우 충이 되게 되면 상관의 뿌리, 정화의 뿌리도 깨져버리게 되겠고요. 부족한 수를 여기서 보충해 주려고 했는데 좌우충하게 되면 둘 다 양상이라 둘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을축시가 되면 좀 좋게 보려고 하면 진토와 마찬가지로 축토도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지만 역시나 수기가 좀 부족하다. 물론 여명으로 갈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원국에 수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대운에서 보충이 되는 거니까. 근데 남자의 경우, 아들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뭐 임신 계유 대운은 그렇지 않다 수치더라도 이렇게 한 40년가 40살까지죠.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하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걸 또 등락계갑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락계갑. 이건 등락계갑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다. 등락계갑이 되려면 일간이 을목인 경우에 등락계갑을 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 을목이 신약했을 때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락계갑이 돼서 좋은데 오늘은 등락계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간이 간목에다가 그 다음에 일간이 간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락계갑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일간이 을목이다 하더라도 묘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일간 을목이 왕하면 등락계갑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병인시가 되게 되면 묘월의 간목에 인오회국하고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마치 춘한 봄에 가뭄이 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연지에 있는 진토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당연히 수가 부족하니까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죠. 여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병인대운의 수기가 좀 많이 부족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병인시는 나쁘지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60년간 금순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임술대운이라고 하는 대운 때 진술충 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로 태어나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다홍치만. 무진시 같은 경우는 진토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습토 2개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진시는 뭐 남자로 태어나도 좀 큰 의미가 없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자로 태어날 거면 병인시에 태어나는 것이 조금 낫다. 물론 진토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병인대운 때 조금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뭐 일단은 병인시에 비하면 그래서 썩 좋게 보이진 않고요. 뭐 기사시 넘어서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오정 이렇게 됐죠. 이것도 수기가 수라고 하는 것은 진중계수 암장된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봄에 가뭄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는 이제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요게 다행스러운 것은 갑자대운 때 이렇게 좌우충이 될 것 같지만은 진토가 있으면 요거 자진 합의되기 때문에 요거 좌우충이 되지 않는 또 장점도 있겠고, 뭐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명으로 태어났을 남자는 아무래도 경호시가 부담스럽긴 하겠고요. 여자의 경우 경호시가 좋겠느냐, 뭐 병호시가 좋겠느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라면 병인시를 좋게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신시, 계유시는 원곡 자체에 금을 얻었고 인성을 얻었습니다. 계유시도 마찬가지겠죠. 원곡은 이제 수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좀 짜임새가 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양인격에 정화목화 통면을 하고 임수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한다. 사주 구조는 좋은데 이것이 이제 어느 때 수운 갔을 때 과연 좋을 것이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된다.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화운 때는 목화, 토운 때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말, 일요일이었네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